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스토크 시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해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한국GM이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요. 한국GM의 국내 생산량의 85%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규백 한국GM 노조 지부장과 한동식 기후일보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잠깐 짧게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 매일 쏟아지는 미국발 뉴스가 관세 폭탄, 관세 위기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국GM 부평공장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한국장님, 네. 지금 우리가 한국GM이 지금 미국발 관세 위기에서 걱정하는데 대미 수출 비중과 또 위해진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가죠. 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그 생산된 자동차 대수가 413만 대였습니다. 이제 이 중 278만 대가 이제 수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한국이 그 전체 수출되는 비중 중에서 미국 수출 물량이 143만 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GM 차지하는 비중 이 42만 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 GM의 그 수출되는 부분이 북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전체 생산 물량의 84% 그리고 그 수출 물량의 90%가 북미로 향하고 있고요. 핵심 그 기종이죠. 트레일 블레이저나 트랙스 같은 이게 핵심 SUV 모델들 대부분이 미국 수출용으로 생산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25%이 적용될 경우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가격 경쟁,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당연히 떨어지겠죠. 결국은 가격 경쟁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도 감소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공장 가동 저하, 고용 유기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이었죠. 군산 공장 폐쇄처럼 이 한국 GM 여기 부평 한국 공장도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이라든가 철수 가능성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부장님, 일단 오늘 좀 직접 모신 이유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듣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의 사정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좀 오늘 모셨고요. 일단 이어서 지금 현재 그 한국 GM 부평 공장부터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생산하는 차종이나 물량이나 상황부터 좀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볼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부평 창원 공이에서 약 49만 대를 생산했고요. 그 중에 한 47만 대를 수출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출량의 대부분은 북미로 가고 있는 게 맞고요. 부평에서는 총 2개 브랜드 3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고요. 창원은 1개 브랜드 1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정책 토론회도 마련해서 실제 한국GM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리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나 그 내용도 좀 들려주시죠. 사실은 현재 굉장히 좀 축소돼 있는 축소 못지않게 축소라고 하기에는 부족할 만큼 고사되다시피 하고 있는 현재 내수 판매 현황도 현재 이 닥쳐 있는 이 사태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체 역시로 봤을 때도 현대기아차에 너무 독점되다시피 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세가 25%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팔 어떤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어떤 적자라든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좀 예측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간엔 지금 3조 원 적자 이런 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미국 수출 모델 이 대부분 이게 소형 SUV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두째적 이 차종들이 미국에서는 우리도 약
그 3,600만 원 정도 안팎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가격이 낮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뿐 아니라 뭐 차종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SUV 차량이 마진율 이게 한 자릿수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5%의 관세율 이게 적용될 경우에요. 수익성이 뭐 상당히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경쟁력도 당연히 약화될 거고요. 그것도 여기에 따른 이 판매율 떨어질 겁니다. 이게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에요. 그 미국 출되는 그 트레일 블레이저라든가 트랙스, 이 크로스오버 이 소형 SUV 차량 같은 경우에 대당 한 900만 원 정도 오른 가격인 4,5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좀 그 판매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갑자기 900만 원씩 오른 차종 우리가 3,600만 원에서 4,500만 원 당장 손이 가지 않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미국 판매되는 물량이 한 42만 대가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적자가 한 3조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를 추정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우려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 역시 이제 대략 이 관세율이 실제로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 차량 가격에 바로 반영됐을 때는 뭐 저희들도 유사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바로 그러면 차량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차들이 미국 소비자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위치에 점해 있는지도 함께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가격이 되면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내는 차들은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이나 다른 차종보다 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차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로 이 이 관세 25%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차량 가격에 반영될지 이거는 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그런 상황을 좀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관세 폭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후에 뭔가 조정할 여지 아니면 우리가 또 협상을 통해서 상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뭐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현재는 어떻게들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뭐 얼마 전에 좀 나오긴 했지만요.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90일 유예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세계는 물론이고요. 미국 내에서 하다못해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에서조차 지금 이 관세 폭탄에 대한 이 반기를 들고 있는데 뭐 트럼프는 당장 뭐 후퇴는 없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뭐 유예 조치한 것처럼 계속 상황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당장 뭐 트럼프의 관세 조치 발표 이후에 지금 당장 생긴 게 있죠. 6조 6천억 원, 6천억 달러죠. 억 원이 아니죠. 6천억 달러가 연기처럼 주식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316조에 달하는 삼성전자 30개를 살 수 있는 규모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1조 9천억 달러의 무역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이 무역 적자의 4배 가까운 비용이 불과 이틀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 가장 중요한 건 뭐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이라든가 치안 불안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플레가 원인이었다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이 폭탄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 한국이나 세계적인 문제뿐 아니라 미국 내의 문제도 당장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이 부분을 밀어붙일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상황은 계속 유동적이고 뭐 변동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좀 희망은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좀 그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한국잼 노사가 미국 본사를 방문하고 직접 오셨죠. 네. 그 이야기도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걸 보고 오셨고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들려주시죠. 네, 뭐 공교롭게도 이 관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할 쯤에 가게 돼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라는 뭐 언론의 관심들이 좀 있었던 거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사실 2021년에 노사가 처음 시작했던 프로그램이었고요. 큰 틀에서 이제 저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본사의 임원들과 직접 뭔가 한국GM의 현실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 한편으로 하고요. 또 한국GM의 공장과 유사한 공장들 아니면 미래차 전환에 있어서 우리 한국GM이 좀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는 공장들을 실제로 좀 둘러보면서 한국GM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물론 관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문제를 언급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이 문제 이전에 한국GM이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이 이 장기적인 전망의 부재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래차 전환 계획에 대해서 회사가 빨리 좀 계획들을 내올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가게 되면 항상 우리가 궁금했던 것이 향후 신차 배정 계획이라든가 또 미래차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논의를 분명히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같이 논의하신 내용은 또 구체적으로 없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한국GM의 조합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의 완성 4사 중에 유일하게 미래차 전환 계획이 없는 사업장인 저희 한국G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거의 첫 시작은 안정적인 장기적인 계획들이 좀 빨리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좀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답변을 들은 것은 현재 한국GM이 생산하고 있는 차종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심지어는 뭐 없어서 못 판다 제발 좀 팔 수 있게 만들어만 달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전환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들에서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도 전환하는 공장들이 있고 실제로 이번에 팩토리 제로라는 공장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 가고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의 개발 주기가 4년에서 5년이었다면 이제 미래차, 전기차로 대표되는 미래차들의 개발 주기는 2년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한국GM도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다면 이후에 미래차의 전환 계획에 있어서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그렇게 경영진들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쉽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장님 지금 그 한국GM에서 물론 이제 대형 SUV를 또 국내에 또 출시하겠다라든가 어떤 시장의 어떤 유통과 관련된 의지는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는 동시에 공교롭게도 어떤 철수설 위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들 보고 계신가요? 이 철수설은 뭐 당연히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 철수설을 지금 우리가 뭐 단정 짓기 전에 일단 뭐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GM의 글로벌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나오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그 공장을 폐쇄하거나 철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우선되는 것보다도 어떤 활로를 찾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GM이 그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GM에서도 이 부분, 그 내수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 방향을 잡고 있는데 좀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수에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수 판매량이 2016년 18만 대에서 이제 그 지난해 2만 4천여 대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리점 숫자도 304곳에서 지금 119곳으로 이건 뭐 절반 넘게 지금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내수에 집중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흔히 뭐 전문가들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판로 다양한 판로들 이런 거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전에처럼 국민적인 GM 팔아주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불공정 시비에 바로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방향들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철수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어떤 방안들을 딱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난번에 이제 매체를 상대로 정책 토론회도 있었고 뭐 또 정치인들을 상대로 국회에서 또 어떤 토론회도 있었고 지금까지 나온 뭐 의견들 중에
좀 혹시 저희한테 좀 들려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었는지요? 뭐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뭐 토론회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동반성장 토론회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 관세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토론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GM의 전략은 수없이 변해왔습니다. 수없이 변해왔고 10여 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저는 같다라고 할 수 없는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토론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 얻은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완성차뿐만 아니라 그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공급망 사슬이 구성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수 판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이 공급망 전체의 사슬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산업 사슬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내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사의 내수 판매 전략 자체에 여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언론에 좀 그런 반감 아닌 반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철수설. 물론 2018년에 군산공장에 애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단 한 번도 회사가 회사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취재가 좀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국GM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들이 과연 대체지가 있느냐, 이 정말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 이 차량들을 그러면 이 관세라는 이유만으로 생산지로 이동한다? 그럼 어디에서 생산할 건데? 저는 단언하는 데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면 한국GM이 단시간에 뭔가 큰 변화가 있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2018년에 맺어진 산업은행과의 기본 합의, CSA라고 불리는 기본 합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상황이 터지고 나서 상황에 몰려서 졸속으로 합의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후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한국GM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종합적인 대책들을 미리미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정치권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각 정무위별로 산업은행, 산자부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 시원한 답변들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8,090억이라는 적지 않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회상의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이 8,090억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감시해야 될 산업은행,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그 기본적인 합의 내용조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여기에 지원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지원을 할 거냐, 어떻게 쓰이게 할 거냐, 그리고 한국GM뿐만 아니라 한국GM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묶어서 함께 공존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녹아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장님, 지금 그렇다면 공공에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찌됐든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다가오는 게요. 지금 당장 철수설에 자꾸 흔들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도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2027년, 불과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2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의 역할들, 지금 유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정부에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GM이 단순하게 어떤 인천의 어떤 기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부평의 기업, 인천의 기업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좀 더 명확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불확실하고 경제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성에서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겠고요. 향후 상황도 지켜보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이스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